천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새해 올해 흑호해야 돼요. 흑호, 호랑이띠. 여러분이 띠가 뭐죠? 닭띠. 아, 닭띠예요? 닭띠야, 닭띠? 꼬꼬대? 닭띠구나. 황금닭띠 이런 거 좋아했을 텐데. 오늘 흑호해, 검은 호랑이띠라고, 검은 호랑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올 한 해는 여러분, 호랑이의 기운이 몸속에서 솟구쳐가지고, 진짜 막 생명력 넘치게, 선생님 아무리 공부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호랑이빨을 모아먹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활기 활력 넘치고 건강하고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좀 사라지고 그래서 마스크도 좀 빼서 너 원래 그렇게 생겼었어? 선생님 원래 그러셨어요?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마스크 빼면 불편한 것도 많을 것 같아. 남자애들은 왜 이렇게 수염을 안 걷고 다니니? 가끔 마스크 내리면 애가 수북해 이렇게 그래서 수염을 안 갖고 다니고. 여학생들은 눈화장만 하나요? 자, 어쨌든 좀 이제 올해는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말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수능 문제 35번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전년도 수능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건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 된다? 계속 얘기하지만 2, 3, 4번 중에 답이 있다. 35번은. 그리고 이게 지금 글의 흐름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글의 흐름이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글의 흐름이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전체적으로 몇 문제가 나오냐면 6문제 정도가 나와요. 글의 흐름이 3가지 유형이 있어요. 35번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 이것도 글의 흐름입니다. 그죠?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 다음에 36번, 37번이 뭐예요? 글의 순서. 그죠? 그 다음에 38번, 39번이 뭡니까? 38번, 39번이 문장의 위치 파악, 문장 삽입이죠. 그죠? 문장, 알맞은 문장의 위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40 몇 번에 있습니까? 43번에 있습니다. 그죠? 43번도 순서입니다. 장문짜리 순서. 그래서 글의 흐름이 6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중에 글의 흐름에 대해서 경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잘하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제가 다른 건 잘 맞추는데 글의 흐름을 이상하게 못 맞춰요.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글의 순서를 못 부르겠대요. 문장의 위치 파악을 못 하겠대요. 어디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럼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의 정확한 문제는 뭐냐? 국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답이 될 것 같고 저것도 답이 될 것 같고 국어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흔들리면서 국어적으로 좀 약하면서 또 뭐가 약하냐면 해석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그 친구들은 정통 해석을 하기보다는 스킬을 써요. 어떤 스킬이냐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 비즈니스가 나왔으니까 뒤에도 비즈니스가 나와야지 하면서 정통 해석이 아니라 뭔가 인강에서 얘기하는 스킬 같은 걸 이용해서 풀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글의 요령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글의 순서에서 허점을 보이는 겁니다. 글의 위치 파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 전반적으로 수능 문제를 잘 하기 위해서도 요령만 가지고 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앞으로 선생님하고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글의 흐름을 갖다가 글의 흐름뿐만 아니라 주제든 빈칸이든 이 수능 독해를 할 때 있어서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연습? 리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리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리딩이 뭐냐? 이쪽에다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만났을 때 리딩하는 연습은 뭐냐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인트로덕션이 도입이죠. 처음에 도입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거예요. 도입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는 건 주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주제, 즉 분야가 뭔지 글의 소재라고 그러죠. 소재가 뭔지 글의 소재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과학인지 스포츠인지 아니면 자연 환경 분야인지 이해하겠죠? 무슨 고고학 분야인지 관광인지 이 소재가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스포츠 분야 내 전문 분야. 경제에 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네? 내가 어쨌든 별로 약한 분야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재 중에 뭘 다루고 있는지 이걸 먼저 보면서 도입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도입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얘기, 일반론에서 시작하는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일반론이죠. 그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속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연구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론에서, 그죠? 일반론으로 시작하는지, 일반적인 이야기, 상식입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걸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요걸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어떤 그 뭐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야? 이미 소재가 나온 거나 다름없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글에 대한 특정 용어죠.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로 시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진짜 다양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글을 한다면. 그죠? 한다면. 인용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말을 쫓아서 인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 자신의 스스로의 주장은 우리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자기 주장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자기 주장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기 주장. 이런 거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속성에 따라서는 이거 가지고 주제가 나오기도 해요. 일반론이 나왔어. 일반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늙으면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늙으면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런데 그 글이 주제냐? 근데 그거 가지고는 주제가 안 나와.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나오냐? 전개 파트에서 이게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에 뭐가 나오냐면 주제가 다 결정돼요. 이 순접이 결론까지 안 가도 글의 주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론이 나왔는데 역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늙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늙으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온실효과는 어떻다? 지구온난화의 온실효과는 우리에게 큰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나왔는데 역적으로 뭐가 나온 거야? 그러나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게 그들의 주제죠. 온실효과는 우리에게서 위기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주제거든요. 그런데 일반론에서 시작했는데 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일반론을 갖다가 좀 더 풀어주는 겁니다. 버릇이 안 나오면. 그게 그들의 주제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순접인지 역접인지만 너네 글이 다양하기 때문에 순접인지 역접인지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건 욕심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죠. 컨클루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을 여러분이 잡아보는 거예요. 읽으면서. 컨클루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컨클루전이 안 나오고 요게 이 디벨로프먼트가 이게 1, 그 다음에 글의 전환이 나오는 거예요. 디벨로프먼트. 이게 2, 마디 1, 마디 2. 본체가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병치에서. 지구온난화를 얘기해서 지구온난화는 어떻습니까? 지구온난화는 지구위기에서 이렇게 보통 사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보면 지구가 정상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어떤 게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따라서 지구온난화는 시각 이게 아니라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온난화가 수치에로서의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실제는 지구온난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온난화를 보는 다른 측면의 두 가지 다른 관점 소개하고 끝낸 거야. 그냥 이건 결론이 아니라 꼭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란 거야. 이해되시겠죠? 가장 큰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눠서 일반론을 10가지 소재로 나누고 디벨로프먼트를 순접 역접뿐만 아니라 몇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거는 솔직히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무리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에
도입 부분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주제가 뭔지, 스포츠 분야인지 무슨 분야인지 정도 가벼운 마음, 천문학 분야인지 이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시작했구나. 이거 습관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순접인지 역접인지 그리고 결론이 있는지 정도는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너무너무 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글의 순서에서는요. 글의 흐름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중요한 거고 글의 흐름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포인트가 있어요. 리딩을 하면서 요 문제 포인트 각 문제 유형마다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저 글의 흐름을 읽으면서 지시대명사 이걸 잘하려면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를 진짜 잘해야 돼요. 즉 뭘 찾아야 되냐면 this, that, such, the 이걸 꼭 찾아야 돼요. 이게 얘네들이 또 이런 것들이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가 앞문장에서 뒷문장으로 그냥 쭉쭉쭉 그냥 이어지는 게 그냥 아무렇게 이을 수 없거든요. 앞에 받아야 되거든요. 더 북이 나왔으면은 뭔가 책이 하나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These theory가 나왔으면 These theories가 나왔으면 이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론들이 이 이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연결하고 봐야 돼요. 그냥 무의식 중에 넘기지 말고 밑줄 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야. 이게 뭘 가르치지 이렇게. 두 번째가 당연히 접속사 연결어입니다. 접속사나 접속부사. 알겠죠? 접속사나 접속부사. 요거는 정말로 큰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접속사 따라서 같은 경우는 보통 마지막에 나와요. 결론이 벌써 나올 수 없거든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보면 요거에서 특히 포인트입니다. 그럼 요거 한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죠? 거기다가 부분적으로 얘는 어디에 답이 있다? 2번, 3번, 4번에 답이 있다. 요렇게 또 하나의 초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게 문제 푸는 이 수능 문제를 독해를 잡는 요령인 거예요. 독해에서 리딩을 해라. 문장 분석 들어가면 안 돼요. 주어 동사 정도 찾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수식어고 뭘 꾸며주고 분사구문이고 관계대명사고 다 때려치워야 돼요. 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서 요렇게 요 포인트를 통해서 요 흐름 속에서 요런 걸 좀 중시해서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개별 문제의 요령을 찾게 되면 좀 더 훨씬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겠습니다. Since their introduction, 그들의 도입이죠. 그것들의 도입 이래로. 그죠? 그것들의 도입입니다. 그것들을 도입한 이래로 도입한 시점이 있겠죠. 정보 시스템은요. 정보 시스템은 have substantially 상당히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게 동사 정도는 표시해도 되죠? 변화시켜 왔습니다. 뭘 변화시켜 왔냐?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방식을 변화시켰냐? 사업이 행해지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게 내 생각이라면 아마 내가 이걸 가지고 목이 터져라. 신스가 나왔네. 그러면 그것들의 도입 이래로 대어가 가리키는 건 정보 시스템. 알겠죠? 정보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로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쭉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게 신스니까 만약 이게 내 생각이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때 시점 이후로 쭉 그러니까 여기가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된다. change에 알맞은 형태를 물어본다. 이럴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거야.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도입 이래로 뭐 도입이야? 아 정보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구나. 소재가 정보 시스템은 상당히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방식을 변화시켰어요? 사업이 행해지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더 웨이 다음에 하우가 생략되어 있고 더 웨이 하우는 나란히 못 쓰고 이거 필요 없어요. 알겠죠? 사업이 행해지는 방식을 정보 시스템과 사업 방식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요 단어를 몰랐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이 형광펜 같은 걸로 치고 요게 상당이잖아요. 그 다음에 독해의 요령 중에 하나 부사나 전면구는 가끔 무시해도 몰라도 단어가 몰라도 가슴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왜 어두워지면 안 되냐?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빼도 되잖아. 뭔가 정보 시스템은 변화시켰습니다. 괜찮잖아. 진짜 영향을 안 줘요. 잘. 우리 뼈대는 뭐다? 정보 시스템과 사업이 행해지는 그 관계.
거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계속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 부사 같은 거는 몰라도 괜찮다. 그건 과감히 무시할 수 있어라. This particular, 이것은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한 거 나왔네. this, 이것은, 이건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 앞문장이죠. 그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진실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진실입니다. 근데 그 어디에서? 사업에 있어서 진실입니다. 사업에 적용됩니다. 어떤 것? 협력의 형성과 그죠? 모양과 형태에 있어서 사업의 진실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요번에 수능에서 말이 어려웠어요. 어떤 회사들 사이에서냐? 이런 회사들 사이에요. 그죠? 포함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그 수업을 하느라 이렇게 표시를 하지 진짜 저거 할 때 만약에 이걸 1분 40초 안에 풀 때는 이렇게 정교하게 막 선 맞춰서 볼 수 없어요. 그죠? 아마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든지 그냥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그냥 해석하든지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거 통합이죠. 통합을 포함하는 가치체인, 밸류체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나 가치체인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 밸류체인에 어디에서? 다수의 단위죠. 부서입니다. 그죠? 이건 다수의 부서예요. 유닛이라고 그러죠. 다수의 부서들. 다수의 부서들 사이에서 가치체인의 통합, 뭔 말이야? 가치체인의 통합을 포함하는, 그죠? 회사들 사이에 포함하는 회사들 사이에 협력의 모양과 형태에 있어서 사업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때 가슴이 답답해지면 안 된다. 이것도 만약에 내신이라면 대세 선행사는 이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왜? between firms여서 요게 선행사라면 여기 인발부에 S가 붙으면 안 되죠. 단수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내신에서 자세히 하는 거고 여기서 초점은 뭐냐? 정보 시스템과 회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왔는데 정보 시스템이 회사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거에 있어서? 협력에 있어서. 이것도 다 무시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안 되잖아. 이게 핵심이죠. 기업이 있어서 어떤 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보 시스템이 기업이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협동에 있어서. 근데 그 협동, 회사들 사이의 협동이죠. 회사들 사이의 협동인 거예요. 회사들 사이에서. 한 회사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뭘 포함하는 거야? 이 협동이 통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치체인.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시. 알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치체인의 다수의 부서 사이에 뭐 여러 회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회사들 사이에 다수의 부서 사이에 가치체인의 통합을 포함하는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여기서는 이것이 정보 시스템이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에 영향을 줬다는 거. 어디에서? 바로 협력에, 회사 간 협력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회사 간 협력에 있어서도 이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이제 긴장. 왜? 2, 3, 4번 중에 답이 있으니까. 그 결과로 인한 네트워크는 그 결과로 인한 체인, 그 결과로 인한 연결이 왜? 협력이 나와 있으니까 연결이 나와야 될 거 아니니? 이해되겠어요? 협력이 나와 있으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짜질 거 아니에요. 협력이 있으니까. 그 네트워크는 do not only, not only, but also에 해당하는 거죠. not only, but also. A뿐만 아니라, 그죠? B도, 그죠? A뿐만 아니라 B도 어떻게 다루고 커버하고 있기도 합니다. 커버가 이렇게 다룬다 이런 뜻이에요. 사업 단위,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사업 단위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멀티플 유닛이 있잖아. 그죠? 다른 회사들 사이에서. 알겠죠? 다른 회사들 사이에서. 이 말은 이걸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회사들 사이의 협력이 좀 애매하니까 회사들 내부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회사들 사이에서의 협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읽었을 때 이 협력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싱글 펌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싱글 펌에서의 부서 단위뿐만 아니라 디프런트 펌에서 다양한 회사들 사이에 멀티플 유닛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면 연결이 너무 잘 되죠. 그렇잖아. 그래 흐름에서. 이해되겠죠? 지금 이거는 일반론도 아니고 정의 비슷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하고 있다. 뭔가 자기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나 보세요. 자, 이제 3번. 2번은 너무 연결이 잘 됐어. 그럼 3번은 초긴장이죠. 2, 3, 4번 중에 답이 있으니까 따라서 그 결과로 회사들은 또 나왔어. not only
또 버돌스가 어디 있니? 여기는 없지만 이게 벗에 해당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세미콜론이. 회사들은 뭐 할 필요가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내부적인 조직을 갖다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ensure. 확실하게 하라고. 이 단어 모르면 수능 못 봐요. 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의 수행, 이게 수행이죠. 이것도 이 단어 모르면 수행 못 봐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다니까 형용사 같은 건 웬만해서. 이건 지속 가능한이지만 이 단어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지속 가능한 사업의 수행, 퍼포먼스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의 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고려해야만 하고 고찰해야 되고 그들은 또한 이게 벗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접속사에 해당하는 거. 그들은 또한 어떻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테이크 인투 어카운트가 또 고려하다예요. 이 컨시더랑 같은 거거든요. 뭘 고려하냐? 전체 생태계, 그들을 둘러싼 전체 부서의 어떤 단위들이 있죠? 다른 회사들까지 합쳐서 그런 부서들의 전체 생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가 왜 나왔어요? 하나의 회사 안에서는 싱글 펌 안에서는요. 그죠? 어떻게 해요? 내부적인 조직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 거 어떻게 다는지. 아까 전에 디프런트 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둘러싼 여러 생태계 단위들, 즉 다른 부서들 사이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잘 되잖아. 싱글 펌과 디프런트 펌을 또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 2번, 3번이 연결 너무 잘 된단 말이에요. 바로 4번이겠지. 이거에 응하면 4번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잘 보세요. 많은 주요한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대. 사업 모델 변화? 이건가? 협력을 갖다가 바꾼다는 건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어디에 집중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단위에 집중함으로써 포커싱원이 집중하다잖아. 수익성 있는 단위, 부서. 여기 부서가 나오는 말이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수익성 있는 게 아니라 부서 간의 협력이나 정보 시스템이 거기에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 이게 수익성 있는 프로피털 답을 이 단어 모르면 안 돼요. 이 단어도 모르면 안 돼요. 수익성 있는 단위에 집중함으로써 또 어떻게 함으로써 잘라냄으로써 엔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요거에 집중하고 요걸 잘라냄으로써 그죠? 덜 수익성 있는 것들을 잘라냄으로써 즉 가지치기함으로써 사업 모델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게 협력과 관계가 있나? 고민해보는 거죠. 근데 그 2, 3번 중에서는 2, 3번은 너무 연결 잘 돼 있고 이거는 좀 이상하죠. 다시 5번을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4번이 답이 아니라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 확인사살 하는 거예요. 4번이 이상하냐 하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이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게 있다고 했잖아요. these. 이 다른 단위들이 그치? 협동하도록이 나오잖아. 여기 또 카프레이트가 나오잖아. 협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협동하고 있었고 여기 어떻게 있었어요? 아까 한 부서 안에서 내면적인 조직할 때는 여기 이거 있죠. 그것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다른 회사의 단위들. 이걸 받고 있는 거죠. 요거는 디즈는요. 그죠? 이걸 받고 이거 카퍼레이트는 계속 받고 있던 글의 주제였죠. 그러니까 이건 의문이 아니라 관련이 없구나.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해석 안 해줘도 여기까지만 봐도. 그러니까 빨리 읽을 때는 쭉쭉쭉 읽으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그렇지. 다른 단위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회사의 어떤 일반적인 공통적인 플랫폼 중개죠. 네이버 같은 거, 구글 같은 거 공통적인 플랫폼의 존재가 어떻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서로 우리 회사에서 나 이거 필요 없거든. 너는 필요하니? 이런 게 이제 옛날과 다르게 필요하니까 그랬을 때 공통으로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 어떤 그 중개 그런 사이트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단위가 필요하다.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풀면 정확하게 풀고 요 요령이 머릿속에 붙으면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 체인이 무슨 말인지 우리 모르잖아 아직도. 그럼 몰라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내용을 이해해서 가치 체인이 뭔지 그까지 뒷내용을 다 알아가지고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이해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리적인 흐름 안에서 푸는 게 수능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 풀어봤고요. 이왕 한 김에 36번 어땠나요? 36번 한번 봐볼까요? 36번 30번 잘 풀었네.
좀 어려운 거 한번 37번 3점짜리 한번 풀어봅시다. 37번 3점짜리. 역시 1분, 2분 정도 줄 테니까요. 한번 쭉 흐름 따라서 지금 거 생각하면서 한번 요 인트로덕션이랑 디벨롭먼트랑 컨클루전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한번 풀어보세요. 37번은 여기 요령이 하나 더 있죠. 여기 요 기본 요령이 뭐예요? 1번이 웬만하면 답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보기 지문 다음에 어떻게 가라? B나 C로 이렇게 있으면 37번은 보기 지문 읽고서 A번이 하나, B번이 두 개, C번이 두 개인 경우에 그죠? 밑에 선택 지문에 B의 앞부분과 C의 앞부분을 비교하면 웬만하면 답이 나온다. 그죠? 네, 그것 좀 한번 해보세요. 모든 단어는 밑줄 치시고요. 대충 한번 훑어봤으니까 내용이 뭔 말인지 되게 어렵죠. 그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무슨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내신하는 것처럼 해석하지 말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논리에 따라서 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선생님이 한 해 한 해 가면서 나이를 먹는 게 느껴집니다. 또 안 보여요 지금. 너무 슬퍼요. 내가 렌즈를 바꿨는데 훨씬 좋아졌어요. 바꿔서 좋아지긴 했는데 그 선생님이 워낙 난시가 심해가지고 나는 그 렌즈 방향을 맞춰서 놔야 되거든요. 난시가 심한 사람은 이 글자가 여기 렌즈에 새겨진 글자가 밑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이게 돌아가기도 해요. 눈이 피곤해서 비비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난시가 덜 심한 사람은 원래 이렇게 난시는 아래쪽이 무겁게 이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살짝 돌아가도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된대요. 원래 나처럼 너무 심한 사람은 안 돌아간대요. 무겁게 해도 전반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두꺼워져가지고 한번 이게 렌즈가 돌아가면은 눈이 돌아간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도 보면서 안 보여가지고 너무 슬픕니다. 어쩔 수 없죠.
나도 올 한해 눈이 좀 좋아져서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가봅시다. 인스파이터 첫 번째 이거예요. 인트로.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지문 해석하는 거예요. likeness란 단어가 이 단어를 몰랐으면 정말 이제 헤매는 거죠. likeness를 몰랐으면. 밑에가 나왔으면 좋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죠?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유사성이란 뜻이죠. likeness라는 거요. 그죠? 유사성 또는 비유 이런 뜻입니다. 네. 시밀리티 비슷한 거예요. 유사성, 시밀리티 비슷한 거. 자, 뭐야? 이걸 몰랐다고 칩시다. 이 단어를. 근데 솔직히 2등급 정도 되면 알아야 돼요. 2등급에 3등급 정도면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고 칩시다. 픽셔널이면 허구죠? 리얼 월드 하면 허구와 현실의 세계 사이에 라이크니스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면 라이크니스가 차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허구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허구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겠죠. The fictional world. 현실의 세계는 벗어나 있습니다. deviate란 단어,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죠. 그죠?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단어는 안 써주고 이 단어는 써줬어요, 밑에다가. 그죠? 웃겨요. 그럼 이 단어를 또 써줘야 되는데. 허구의 세계는 벗어나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와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거? 이게 측면이라는 뜻이 있죠. 리스펙트가 존경 말고 중요한 측면에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아주 언어가 잘 된 친구는요. 여기에서 유사성이라는 단어를 유출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역접이거든요. 현실의 세계와 허구의 세계가 차이에도 불구하고 허구의 세계는 벗어나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차이가 있으면 애초에 벗어나 있는데 뭐에도 불구하고 왜 벗어나 있습니까? 그죠? 국어가 잘 돼 있는 친구는 이건 뭐 같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허구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허구의 세계는 뭔가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중요한 측면에서 현실의 것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밑에 보니까 1번 보니까 A고 B번이 2번, 3번이 B고 4번, 5번이 C니까 B로 한번 가봅시다. B번의 앞문장 비교 한번 해봅시다. 앞문장 비교해보면 Because of inner qualities 어떤 것? 내적 특성이죠. 내적 특성 때문에 어떤 내적 특성이냐? 개인이 indow란 단어가 밑에 나와 있죠? 원래 이 단어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부여받은 겁니다. 주어진 거예요. 개인에게 주어진 부여된 내적인 특성 때문에 뭘 통한 유산과 헤리티지 유산도 밑에도 있죠? 유산과 환경을 통한 개인에게 부여된 어떠한 내면적인 특질 때문에 또 마인드 그 마음은 정신은 영혼은 펑션이 기능하다죠. 기능합니다. 여과기로서 기능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여과기로서. 이게 B번 문장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와 있어요? 허구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허구의 세계는 이것과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이면 이게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본 얘기잖아. 잘 못 들어본 얘기잖아. 그럼 이게 주제예요. 주제는. 현실의 세계와 허구의 세계는 다르다는 게 주제예요. 이거는. 그렇지? 현실의 세계와 허구의 세계는 좀 다릅니다. 그래놓고 얘기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B번에서 갑자기 뭐 때문에? 내면적인 특질 때문에 개인에게 부여받은 그죠? 유산과 환경을 통해서 마음은 기능합니다. 여과기로서. 글쎄 연결점이 잘 안 보이죠? C번 가보시는 겁니다. 기존의 세계 뭐에 의해서 직면된 거냐? 자, 개인에 의해서 직면된 기존의 세계는 원칙적으로 어떤 겁니까? 인피니티 카오스, 무한한 혼란의 세계입니다. 그죠? 사건들과 세부적인 것들의 무한한 혼돈이라는 겁니다. 카오스입니다.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조직되기 전에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C번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픽셔널과 리얼 월드가 나왔죠. 기존의 세계는 리얼 월드죠. 여기 월드가 있잖아요. 월드. 그러니까 인터넷을 가르쳐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월드 있잖아. 해석 안 하고 이렇게 가요, 얘들이. 진짜 해석 안 해요. 1등급 아이들이. 근데 걔네 특징이 뭐냐면 95점을 못 넘어요. 95점 못 넘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재수 없이 89점이 잘 나와요, 애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한테 안 맞는 게 나오면. 제대로 해석 안 하고 이런 걸로.
해석 안 하면 선생님 여기 리얼 여기 월드 있고 여기 월드 있네요. B번은 월드 없고요. 그렇게 시본 같아요. 대충 이런 내용 같아요. 해석은 엉망이야 진짜. 진짜 엉망이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가고. 그게 단점이 있다니까. 근데 어쨌든 써먹을 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B번은 전혀 연결되는 말이 없고 여기 리얼 월드가 있고 이그지스팅 월드가 있잖아. 이거 이그지스팅 월드는 기존의 세계니까 리얼 월드잖아. 이해되겠죠? 이것이 기존의 세계가 개인에 의해서 마주되어지는 기존의 세계는요. 뭐 중요하지 않다니까 원칙적으로라는 뜻인데 이것은요 무한한이죠. 이건 알아야죠. 인피니트. 무한한 카오스 허구입니다. 그죠? 혼돈이라는 거죠. 무한한 혼돈입니다. 기존의 세계, 실제 세계는. 그죠? 어떤 것?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들의 혼돈입니다. 뭐 하기 전에는요. 그것이 조직되기 전에는 뭐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조직되어진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조직되어진다. 이게 픽셔널이죠. 뭔가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러한 카오스, 이러한 혼돈은요. get processed. 어떤 게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죠? 가공되어지고 그리고 변경되어집니다. 이게 변경됨이죠. 이거는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변경되어집니다. 뭐 했을 때?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인식될 때. 그죠? 이러한 것들이, 그죠? 그 혼돈이, 그것이 인식되어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인간의 마음에서 조직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인간의 마음에서 조직된다는 걸 다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전혀, 디스도 있잖아요. 여기. 이런 혼돈, 이 혼돈. 그는 무관하게 흘러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위의 말을 받아야지. 위의 문자가.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죠.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휴먼 마인드 인지되는 게 조직 구성되는 거죠. 이 인지되고 구성되는 걸 이 구성된다는 게 인지되고 처리되고 변경된다는 거죠. 이것이 뭔가 자기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혼돈의 기존의 세계가 마음에 의해서 가공되어 가지고 뭔가 정돈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놓고 B번 한번 가보면 이제 B로 가는지 A로 가는지. because 내면의 세계 때문에, 내면의 특질 때문에 B번을 가본 다음에 아까 해석한 거죠? 개인이 부여받은 내면의 세계 때문에 뭘 통해서 유산과 환경을 통해서 마음은 기능합니다. 영화기로서. 여기 마인드 있죠? 여기 마인드 있잖아. 마음이 영화기에서 기능하는 건 마음이 인지되어질 때 가공되고 변경된다는 거잖아. 그게 영화기잖아. 그치? A번 가보세요. 작가는요. 갑자기 작가가 나와요. 작가는 selected. 어떻게? 작가는 선택했습니다. 내용을 선택합니다. 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것? 어떤 관련된 인식, 개념에 의해서. 선생님, 10번에 의해서 이러한 것은 어떤 휴먼 마인드, 인간의 마음을 작가로 보고 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B번 같긴 한데 10번일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여기 봐보세요. B번이 매력이 있죠? 왜냐하면 B번에 대해서 매력이 있으면 여기까지 봤을 때 왜 매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필터로서 여기 더 마인드가 연결되고 있죠. 그죠? 필터로서 마음은 기능합니다. 어떤 여과기로서. 방금 전에 C번에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변경되어지고 인식되어졌을 때 그 가공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근데 혹시 이 작가가 있을 때 이 작가가 나오는지 밑에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작가에게 이어질 수 있는지 여기서. 자, 외부에 그죠? 모든 외부의 인상은요.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외부의 인상은요. 이시 가리키는 건 여과기죠. 여과기를 통해서 이 여과기는 뭐예요? 자신에게 물려든 문화적 유산과 환경인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문화적 유산과 환경이죠. 그것을 통해서 통과해서 들어온 모든 외부적인 인상은 이게 동사죠. 걸러지고 해석되어집니다. 걸러지고 해석되는 게 가공되고 처리되는 거죠. 그러나 그 독자가 마주하는 세상입니다. 독자 나오죠. 리더. 독자가 마주하는 세상은 문학작품 속에서 마주하는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주하는 세상은 이미 가공되고 처리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이 독자가 나오고 독자가 읽는 독자가 문학작품 속에서 읽는 세상은 책이죠. 그 책은 가공되고 처리되었고 여과되었습니다. 다른 의식에 의해서. 다른 의식이 누구예요? 이게 저자죠. 그 저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비오더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해석 안 해주고 끝내요. 1등급. 이거 뭐하러 끝까지 다 해석해줘요? 지금
지금 우리 정확한 내용은 막 그 뒷내용 무슨 뭐 인간의 문화와 마음에 의해서 그런 거 유산과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현실사를 받아 이런 얘기 다 안 했잖아. 그냥 그래 그러면 논리 따라갔잖아. 이게 수능 해석이에요. 수능 문제 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풀면 근데 이렇게 풀 때 너무 요령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걸 마음에 두고서 지금 이거는 자기 주장이면서 자기 주장은 쭉 그냥 순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